여러 가지 방정식의 두 번째 주제는 두 번째 날에는 해야 될 게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 보시면 요거 x 세제곱은 1 이제 오메가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 허근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밑에 연립 2차 방정식 아이고 이야기를 하나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정 방정식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연립 방정식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내용은 요게 먼저 나와 있는데 우리 뒤에 문제는 얘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 여기서는 연립 2차 방정식만 나왔는데 연립 1차 방정식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중학교 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용어가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어. 대입 뭐 소거법, 대입법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연립 방정식이라는 건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있다는 건데 보통은 미지수의 개수가 여러 개예요. 미지수가 두 개면 식도 두 개야. 사실은 식 하나에 미지수가 두 개 들어있으면 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거든. 예를 들어서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생각났을 때 해야지. 2x 더하기 y는 뭐 5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다고 치면 저거 만족시키는 해는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냥 뭐 하다못해 정수의 해만 해도 무수히 많고 이거 그림도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해들을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 점을 무수히 많이 찍다가 아예 선이 돼 버린다고. 너무 많다는 거야 이거 만족시키는 해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도 무수히 많을 텐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걸 찾는 방법이 뭐였냐면 식 두 개를 동시에 빼서 식을 빼가지고 요거 미지수를 하나만 남기는 거야. 그죠? 이렇게 소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y는 뭐 1-x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식을 다시 만드는 것도 있어. 이건 대입법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거하는 거냐 대입하는 거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연립 방정식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라면 오늘 하게 될 2차 연립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 아이고. 인데 분류를 몇 개 해놓긴 해놨거든요. 이 방법대로 여러분도 머릿속에 딱 넣어 두셔야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보면 첫 번째는 연립 2차 방정식인데 둘 다 2차식이 아니라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인 경우인 거야. 1차식 하나랑 2차식 하나로 이루어진 거. 이건 1차식을 그냥 2차식에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니까 1차식을 뭐 y는 이라고 정리해서 y 자리에 그냥 x에 관한 식을 집어넣으면 그냥 문자가 하나로 이루어진 2차식이 될 거라고. 그죠? 그럼 2차식 풀어서 근 두 개 찾고 그 근 두 개로 1차식에 대입해서 y도 두 개 찾으면 끝난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1차랑 2차가 섞여 있으면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 이것이 포인트인데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2차가 두 개 있는 녀석이면 이젠 어떻게 할 거냐면 2차 방정식 하나를 인수분해하는 거야. 1차식 두 개로.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인수분해해서 1차식 두 개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 1차식을 상대방한테 대입한 거 가지고 하나 풀고 나머지 1차식을 상대방에 대입한 거 가지고 하나 푸는 거야. 근데 이 인수분해하는 건 대충 티가 나요. 뭐냐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형태는 주로 상수항이 없는 거예요. 는 0을 찾는 거야. x랑 y로 이루어진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각각을 대입해서 여러 번 푸는 거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는 0이 없으면 억지로 는 0을 만드시면 돼요. 상수항끼리 빼가지고. 자, 예제를 보자면 이런 건데 옆으로 와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엔 1차랑 2차로 섞여 있는 거예요. 1차, 2차가 섞여 있는 녀석이고 1차, 2차가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1차랑 2차가 섞여 있는 건 어쩔 거라고요? 그냥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끝난다고요.
뭐 이런 거 해보면 y라는 건 x 더하기 2랑 같은 거다 그 얘기잖아. 이렇게 넘겨보면 그래서 y 자리에 2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이 20이래. x 두 개 나오겠죠? 빨리 전개해보면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20이고요. 넘겨서 2로 나누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x는 마이너스 4하고 2하고 두 개고요. 이 각각의 경우마다 y는 마이너스 2고 4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해가 찾아진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엄청 쉬운 거지, 그죠? 그래서 1차랑 2차가 나와 있으면 그냥 1차를 대입하시면 끝나요. 근데 2차가 두 개 나오면 그때는 어쩐다? 1차식을 찾을 생각을 하시라 그 얘기예요. 밑에 보면 이런 건데 2차식 두 개잖아요. 뭐 할 거냐면 1차식을 찾으러 가는 거야. 1차식을 찾아서 그 1차식을 상대방한테 대입하는 건데 는 0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 이런 녀석을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얘는 상수항 8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하기 좀 어렵거든. 그죠? 그래서 상수항이 0인 녀석, 없는 녀석을 인수분해 할 거고 위에 거 인수분해 해보면 x 더하기 2y,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xx, 2y, y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결국 두 번 풀면 된다는 건데 x 더하기 2y가 0인 거 또는 x 마이너스 y가 0인 거잖아요. 얘하고 섞어서 2차식 하나 연립방정식 하나 푸시면 되고 얘하고 섞어서 연립방정식 하나 푸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근이 많이 나오면 4개까지 나오는 거야. 요거 x자리에다 마이너스 2y 집어넣으면 y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y값 2개 나오겠지? 그때마다 x도 하나씩 있으니까 총 2쌍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y자리에다 x를 대입할 거라고요? x 2개 나오겠지? 그것도 y 또 2개 나오겠지. 뭐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갖는 경우도 어쩌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항상 4개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많으면 4개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2차가 여러 개 나와 있는 경우에는 1차식을 찾으러 가시면 돼요. 1차식을 찾는 방법은 뭐라고? 는 0을 만들어서 인수분해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591번이나 592번처럼 생긴 거. x 더하기 y, x 곱하기 y 이렇게 생긴 건데 물론 얘도 큰 틀에서 보자면 이거는 1차식인 거고 요거는 x랑 y랑 둘이 곱한 거니까 2차라고 보면 되거든요. 1차랑 2차니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대입하면 돼. 그럼 x에 관한 2차식이 되죠? x가 2개 나오겠지? 그걸로 y도 알아서 2개가 나올 거예요. 밑에 건 2차랑 2차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는 0을 만들어서 인수분해할 건데 는 0이 안 보이잖아요. 얘는 는 10이고 얘는 는 3이잖아. 그래서 억지로 는 0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면 위에 걸 3배 해. 3x제곱 더하기 3y제곱은 30. 밑에 건 10배 해. 10xy는 30. 그리고 둘이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0xy 더하기 3y제곱는 0 되죠. 이렇게 생긴 2차식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하는 거지. 3x랑 x, y랑 3y 빼기 이렇게 하시면 10xy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1차식 2개를 찾은 다음에 뭐 아무데나 대입해서 찾는 것도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건 큰 틀에서 보자면 이렇게 위에서 했던 방법대로 찾으셔도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교과서에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주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애들이랑 얘네는 약간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냐면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칭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x랑 y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대입해도 똑같이 생긴 식, 그런 걸 우리 대칭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x랑 y에 관한 대칭식인 경우엔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좀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요 예제 있죠? 이 예제.
얘를 어떻게 푸냐면 아까처럼 는 0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약간 불편하니까 x 더하기 y를 뭐 t라고 x 곱하기 y를 s라고 치환하는 거야. 책에서는 이제 u랑 v라고 했는데 u랑 v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쓰다 보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 식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t제곱 마이너스 2s가 10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고 첫 번째 식은 이거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해서 요거 두 개 빼는 거라고. 밑에 있는 식은 x 곱하기 y가 3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푸세요랑 같은 말이 되고 해놓고 나서 보면 얘 2차고 얘 1차인데 이건 뭐 그냥 나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s가 3이래 3을 대입해보면 t제곱이 16이다 그 얘기니까 t는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이제 다시 뭔 얘기냐면 x 더하기 y가 4고 x 곱하기 y가 3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4고 x 곱하기 y가 3 이렇게 생긴 거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랑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랑 두 개를 따로따로 다 푸시면 돼요. 그럼 얘부터 풀어보면 물론 1차랑 2차니까 대입해도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야. x하고 y하고 두 개 합이 나와 있고 곱이 나와 있거든. 합이 나와 있고 곱이 나와 있으면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x랑 y를 두 근이라고 생각해 보면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생긴 거야.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3은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 x하고 y인 거예요. 그죠? 그 두 근이 누구냐면 1하고 3이다 그 얘기라고. 그럼 이런 소리야. x가 1일 때 y가 3이든가 아니면 x가 3일 때 y가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이거 하면 돼. 이거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거 대입해보면 여기다 쏙 대입하면 x에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3이고요. 우변 다 던지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 나와. 근데 이제 좀 빨리 찾자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4고 둘이 곱한 게 3이니까 마치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3은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을 x랑 y라고 하자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누구인 거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럼 x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x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총 4쌍의 해가 찾아지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했지만 x랑 y가 서로 대칭식이기 때문에 꼭 두 쌍씩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4개를 다 쓰셔야 저 방정식의 해를 찾은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2차 연립방정식의 결론은 뭐냐면 기억해야 될 건 약간 졸리죠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1차, 2차가 같이 있으면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야. 혹시 2차가 두 개 나오면 둘 중에 누군가를 괴롭혀서 1차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괴롭힌다는 건 인수분해한다는 이야기야. 2차식 하나를 인수분해해서 1차식을 만든 다음에 그 1차식을 상대방한테 대입해서 해를 찾아내시면 되고 이렇게 특별하게 대칭식인 경우엔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일단 s랑 t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x하고 y를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연립방정식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뒤에 예제 문제 또 있을 텐데 그거는 나머지 설명하고 나서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는 이제 오메가인데 이 오메가는 출발이 어디였냐면 x 세제곱은 1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해. 그 중에 허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제곱하면 1이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제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3차 방정식이라는 건 1차 하나랑 2차 하나로 인수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1차는 이렇게 실근 하나 금방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여기서 나오는 녀석은 누구냐면 바로 허근이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방정식만 뜯어서 여기서 찾은 허근을 생각해 볼 텐데 그냥 연습 삼아 눈에는 좀 찍어 둬야 되고 우리 복소수 할 때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해를 찾아보면 근해 공식으로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3i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오메가라고 부른다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중에 플러스인 게 오메가인가요? 마이너스인 게 오메가인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오메가인 거야. 둘 중에 나머지 하나는 그냥 오메가 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오메가가 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오메가라는 녀석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를 더하고 1까지 더해버리면 당연히 0이 돼요. 여기다 오메가 대입하겠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면 0이 되고요. 얘뿐만 아니라 사실 이 방정식 어디서 온 거라고? 여기서 온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라는 녀석은 세제곱하면 항상 1이 되는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관계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누가 더 따라오냐면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는데 개수들은 다 실수인 2차 방정식이거든. 근데 오메가란 복소수 근이 왔단 말, 허수근이 왔단 말이지. 그럼 나머지 또 하나 누가 올 수밖에 없냐면 그것의 켤레인 오메가 바가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나머지 또 하나는 오메가 바인데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야.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니까. 또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1인 거지. 두분의 곱은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식은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 네 개를 가지고 이제 막 뒤지고 볶고 짬뽕 하는 거라고. 문제를 딱 보면 주로 오메가 바가 혹시 나와 있으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 혹은 켤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여기까지 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오메가 바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오메가의 거듭제곱 이런 거 나오면 위에 거만 쳐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는 거의 기본으로 가고 거기에 혹시 켤레가 나오면 얘네들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두 개의 식을 쓰는 가장 직접적인 예시는 뭐냐면 차수를 낮추는 거야. 오메가가 거듭제곱으로 나오면 오메가 세제곱은 다 1로 바꾸면 되고 위에 있는 오메가 제곱이라는 거 있죠. 얘는 누구랑 같으냐면 얘랑 같은 거거든요. 이거 넘기면 그러면 3차는 1로 바꾸면 되고 2차는 이런 식으로 1차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차수가 더 높아져. 막 오메가 4제곱이야. 이런 애도 오메가 세제곱이랑 오메가를 곱하는 거잖아. 이거 오메가라고요. 이런 식으로. 오메가 5제곱인 건 뭐예요? 오메가 세제곱이랑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이건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거고 오메가 제곱이니까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같은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듭 제곱되어 있는 녀석들은 알아서 차수가 낮아질 수 있고요. 하나 더 문제 풀다 보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연속으로 된 거 막 계속 더하라고. 이런 애는 어떻게 생겼던 거야? 3개씩 자르면 알아서 0으로 다 잘라나가는 거죠. 앞에서부터 3개씩 잘라도 되고 뒤에서부터 3개씩 잘라도 되고 어쨌든 연속된 3개가 오면 0으로 없어진다고. 오메가 뭐 90제곱에다가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런 거 하면 빵이잖아요. 얘가 뭔진 중요하지 않아. 얘가 빵이거든. 순서대로 3개가 오면 알아서 0으로 없어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꼭 3개씩 자를 필요 없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얘도 알아서 0으로 없어진다고요. 연속해서 오기만 하면 알아서 0으로 없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가 예제 풀러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이 녀석은 비슷하게 세트로 하나 또 나오는 게 있죠. 누구냐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한 허근. 얘는 x 세제곱은 1이고 요건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넘기면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고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x 더하기 1에 이렇게 생겼고 여기선 마이너스 1이란 실근 나오는 거니까 하고 싶은 건 누구야? 얘죠. 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인데 이게 헷갈리게 여기서도 이걸 오메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건 특정한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x라고 하기 못하니까 그냥 오메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로 허근을.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오메가가 여기서 온 오메가인지 여기서 온 오메가인지 혹은 여기서 온 오메가인지 여기서 온 오메가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실제로 근을 찾아봐도 그런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하고 실수 부분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허수 부분은 똑같이 생겼는데 실수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온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그 요 녀석을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실제로 오메가를 찾으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당연히 관계식 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온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0 이렇게 생겼겠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랑 약간 다르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오메가인지를 꼭 구분하셔야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겠지요. 그죠? 기억하시고 얘도 쓰는 건 비슷해요. 위에 있는 애들은 오메가의 차수가 높아졌을 때 차수를 낮추거나 아니면 연달아서 뿔마 오는 애들을 이제 0으로 다 소거할 때 쓰는 거고 오메가 바가 나오면 이런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이것저것 또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좀 이따 이건 예제를 보러 가도록 하죠. 유형 11번입니다. 이거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말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연립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가 x는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가 있대요. 위에 있는 건 x-y는 마이너스가 1차식이고요. 밑에 있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니까 2차식이고요. 1차랑 2차랑 섞여 있어요. 어쩐다고? 1차를 2차에 대입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뭐 어차피 산수라서 잠 깨고 보면 별거 아닐 거거든요. 니네 지금 다 졸고 있어. 다 약간 졸고 있거나 졸음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나도 졸아버린다. 잠 깨. 이거 여기다 대입한다고요? 그럼 이거 x에 관한 2차식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이 5다. 그래서 x가 두 개 나오긴 할 텐데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는 5니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x가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두 개가 나와요. 근데 그때 y를 또 찾아보면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1이면 y는 2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 쌍이 나오지만 두 쌍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값은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값은 찾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1차하고 2차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냥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고. 아이고. 밑에 있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자꾸 이러냐. 1차랑 2차잖아요. 그죠? 대입하시면 끝나는 거고. 이것의 해와 같다는 건 얘네 다 만족시키는 해가 있다는 거니까 얘하고 얘 가지고 해를 찾아라. 뭐 그런 이야기겠다. 그렇죠? 그걸로 A, B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2차랑 2차로 이루어진 녀석인데 어쨌든 해야 될 건 뭐다? 1차식을 찾는 거다. 그래야 대입할 거니까. 1차식을 찾는 방법은 뭐다? 인수분해. 보시면 이거 둘 중에 누굴 괴롭힌다고요? 위에 걸 괴롭힌다고요. 왜?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 되는데? 인수분해하면 뭐 되냐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 되냐고. 뭐라고?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렇게 1차식 두 개가 되고 그것들 여기다 집어넣어서 x 두 개 찾고 y 두 개 찾고 x 두 개 찾고 y 두 개 찾고. 오케이? 2차식 두 개라고요? 누굴 괴롭힌다고? 위에 거 할 거야? 밑에 거 할 거야? 뭐 할 거야?
위에 거 뭐 할 건데? 인수분해. 왜 위에 거? 는 0이니까. 는 0이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응? 응? 다음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불렀다? 대칭식이라고 불렀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13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이래. x랑 y가 x 저 써있는 데다 y 쓰고 y 써있는 데다 x를 써도 안 달라진다고요. 그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뭔가 다른 문자로 치환한다고요. 그래서 요건 비슷하니까 됐고 밑에 걸 하나 풀어볼까요? 요거 하나만 하고 갑시다. 상수항이 는 0이 없기 때문에 는 0을 만들기 약간 불편해요. 물론 못 만드는 건 아니야.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위에 식에다 7을 곱하고요. 밑에 식에다 5를 곱해서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는 0이 돼.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근데 그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쩔 거라고 x 더하기 y를 t라고 x 곱하기 y를 s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저 식을 t와 s에 관한 식으로 다시 만든다는 거야. 그럼 위에 있는 건 누가 되는데? 아이고. 얘는 s고 이건 t니까 t하고 s를 더한 게 마이너스 5다. 그 얘기고요. 밑에 있는 건 요거 제곱한 거에서 이거 하나 뺀 거다. 그쵸? t제곱에서 s를 하나 뺐더니 7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x와 y에 관한 연립 2차 방정식이었던 걸 t와 s에 관한 식으로 만들었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 어때? 이제 1차랑 2차인 거잖아요. 대입하면 되겠다. 그쵸? s 자리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 대입하시면 되죠. 아니 뭐 그냥 두 개 더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죠? 어차피 s를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해보면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대입해보면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요. 그럼 t가 마이너스 2면 s는 마이너스 3이고 t가 1이면 s는 마이너스 6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x, 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보면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면서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3인 거.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하나 풀어야 되고요. 또 x 더하기 y가 1이면서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인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또 하나 풀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푸시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생긴 거라?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 x랑 y라고요. 얘도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될 거니까 둘 중에 누가 x고 누가 y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1일 수도 있고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해가 찾아지고요. 밑에 있는 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이다. 이렇게 생긴 거니까 k는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될 것이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3이고 x가 3일 땐 y가 마이너스 2고 그래서 또 얘도 이렇게 총 4쌍의 해가 찾아진다. 그리고 나서 뭐 구했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대값 구하세요니까 뭐 실제로 다 구해보시면 5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해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귀찮죠? 너무 많아서 좀 귀찮아요. 어렵다기보다 약간 귀찮은 문제입니다. 근데 뭐 못 푸는 건 아니니까 이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몇 번이었죠? 639. 다음 봐야 될 건 641번 요거 하나 보자면 이번에도 연립방정식이래요. 보니까 1차 하나랑 2차식 하나랑 섞여 있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 1차를 2차에다 대입하면 뭐 x에 관한 2차식이 될 거라서 해가 두 개 나오겠죠. 그럼 해가 두 개 나오면 그 각각의 x마다 y가 하나씩 나올 거거든. 근데 지금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해가 한 쌍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한 쌍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어쩌면 한 쌍만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할 건데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식이 될 거라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니까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a의 제곱이 18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x에 관한 2차식이 만약에 근을 하나만 가지면 y도 알아서 하나밖에 안 생겨요. 여기서 x가 두 개면 y도 두 개가 되겠지. 그죠? 찾은 x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y를 찾을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x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y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연립방정식에 해가 한 쌍밖에 안 생기는 거라고요. 그럼 결국 얘가 원하는 건 뭐다? x에 관한 2차식 근이 하나밖에 없다.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해서 a를 찾아라 그 얘기라고요. 아하. 관건은 이거잖아.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x 저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하나 푸는 건데 그 2차 방정식에 해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하라는 소리라고요. 그죠? 한번 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18은 0이에요. 그래서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면 된다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6이 0이라고요. 그래서 a가 원래는 뿔마지만 양수라고 했으니까 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a가 6이면 어차피 여기서 x가 한 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3이라고. 그럼 하나 나오면 y도 3이라고 한 개밖에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해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야. 얘도 보시면 이거랑 이거랑 실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x 더하기 y가 나왔고 x 곱하기 y가 나왔잖아요. 우리 아까 이거 어떻게 했냐면 k제곱에 두 근의 합이 이거래.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랑 y라고 한 건데 그 x, y가 실수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 녀석의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식 만들 건데 얘가 실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거지. 그죠? 다음은 이번에도 연립이긴 한데 약간 희한하게 미지수가 여러 개인 게 아니라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얘도 얘 나름대로 2차식이고 얘도 얘 나름대로 2차식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근이 두 개 있고 근이 두 개 있다고. 근데 지금 뭐 얘기했냐면 공통인 근 그랬거든요. 공통근을 갖는다인데 이런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근을 가지고 있고 gx라는 녀석도 알파라는 근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뒤에 뭐가 더 있을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라는 녀석을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x-알파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거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와 얘가 알파라는 공통근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개의 식을 더하면 어때요? 역시나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즉 알파를 공통근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식을 빼면 어때요? 역시나 알파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고. 실수배를 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이 두 개의 식을 더해도 fx 더하기 gx 해도 이거 가지고 있다고. 물론 뒤에 뭐 f'x 더하기 g'x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텐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공통근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두 개를 더해서 만든 녀석도 그거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심지어 얘네들을 빼서 식을 새로 만들어도 공통근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으로. 그지?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거야.
얘랑 얘가 공통인근 알파를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이 두 개의 식을 빼도 역시나 알파를 근으로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졸리면 서서 들어.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뭐 더해봐도 되고요. 빼봐도 되는데 저는 뺄 거예요. 왜 뺄 거냐면 빼면 1차식이 되니까. 공통근이 하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빼서 1차식을 만들면 편할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빼보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빼는 게 편할 때도 있고 더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빼는 게 주로 많이 나오니까 뭘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서면 일단 빼보세요. 빼보면 x제곱은 사라질 거고 kx에서 3x 뺄 거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번엔 3에서 k를 뺄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거 그냥 막 약분하시면 안 돼요. 인수분해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래서 경우는 두 가지거든. k가 3이든가 아니면 x가 1이든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 k가 3이면 안 돼요. 이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왜 안 되냐면 만약에 k가 3이잖아요.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3이란 이야기잖아. 그럼 둘이 똑같은 식이에요. k가 3이고 k가 3이면 둘이 식이 같아진다고. 서로 다른 두 2차식이라고 그랬고 공통근이 하나만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둘이 같은 식이 돼버리면 공통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만 가능하더라라는 거고 그럼 이 x가 1이다라고 찾은 얘는 누구란 이야기예요? 얘가 바로 공통근 알파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알파가 1이구나 이렇게 찾아지는 거고 알파가 1이라고 그럼 1을 대입해보면 k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4다 그런 이야기죠. 뭐 1은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어쨌든 마이너스 4를 k가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갖게 될 거다라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공통근을 가졌다라고 했으니까 저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저 두 개의 식을 빼도 그 근을 꼭 가지고 있을 거고 이왕이면 빼서 차수를 낮춰서 공통근을 한번 찾아보자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밑에도 보시면 얘와 얘가 공통근을 갖도록 어쩌고 저쩌고거든. 둘이 더해보든지 둘이 빼보든지 해서 뭘 찾아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나오는 건 활용인데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이거는 제가 안 하고요. 여러분 지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식만 잘 세우시면 되거든요. 식 세우는 걸 제가 해드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오메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책에 보시면 본 것처럼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에요. 여기서부터 온 녀석이니까. 그리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한 거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한 것도 나오는데 세 번째 약간 이상한 거 나오죠. 요 이야기를 참 짧게만 하고 가자면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우리 아까 x 세제곱은 1이다 라는 방정식에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찾았고 여기서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해도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1이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막 섞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얘 두 개를 섞어볼 거야. 둘 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건 오메가 오메가 바랑 같은 거거든.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오메가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아져요. 갑자기 오메가를 제곱했더니 그것에 켤레가 됐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심지어 이것도 제곱하잖아요. 그럼 오메가 4제곱이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는데 오메가 4제곱은 또 오메가랑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생겼다고. 오메가 바를 제곱해도 그것의 켤레인 오메가가 만들어져요. 당연히. 그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야. 너무 많이.
게다가 이거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오메가로 하나 나눈 건데 오메가 바라는 건 또 오메가 분의 1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하지. 오메가 세제곱이 1인데 오메가 하나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잖아요. 오메가 바는 뭐랑 똑같다고? 오메가 분의 1이랑 똑같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을 이 네 개의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붙일 텐데 이걸 다 유형으로 나눠서 다 외우고 이런 건 좀 불가능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네 개를 그때그때 어떻게 잘 조립해가지고 원하는 식을 찾아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녀석이 이 녀석이라서 얘가 나와 있지만 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요 방정식의 한 허글로 오메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식에 오메가 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오메가 반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오메가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온 한억은 그랬으니까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그리고 요 방정식 인수분해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얘가 0이다. 이렇게 생긴 식도 하나 찾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요 상태에서 이제 얘 구하라고 그랬는데 뭐 통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셔도 되지만 이런 생각 해보자고요. 차수를 낮출 생각을 해보면 오메가 제곱이 누구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고요. 그냥 무작정 통분하기 전에 차수를 낮춰놓고 나서 통분을 하려고. 그래서 얘를 변형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거라는 거야. 그럼 요 식에다가 얘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더하기 1이고요. 오메가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보이죠 뭔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그냥. 그죠? 통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괜히 오메가 바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니라고.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이거 다 그냥 쭈루룩 이렇게 곱하고는 아니 더하는 중이잖아. 거듭 제곱을. 오메가 바랑 상관없는 거라고요. 뭐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서부터 온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빵이에요. 연달아서 3개 더하면 빵이라고. 이렇게 3개를 더해도 빵이고요. 이렇게 3개를 더해도 빵이고요. 이렇게 3개를 더해도 빵이에요. 어쨌든 이거 3개는 빵이라고. 남는 건 얘네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제곱하면 또 1이 되잖아. 이 오메가는. 세제곱씩 날리면 누가 된다? 99개가 날아가고 2개가 남을 거예요. 얘는 99개가 날아가서 하나가 남을 거라고.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누구랑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까. 이 녀석은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제 뿔마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안 하고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문제로 가끔. 오메가가 이거야 라고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이게 x세제곱은 1에서부터 온 오메가인지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온 오메가인지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둘 중에 어디서 온 거니? 세제곱하면?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에서 온 거예요. 왜냐면 이런 생각하면 돼. 두 종류 오메가가 있다고 그랬어. 허수 부분은 똑같고 실수 부분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그냥 1이거든요. 근데 얘랑 또 하나의 근을 바라고 보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해서 1이 돼요. 실수 부분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켤레는 허수 부분 날아갈 거잖아.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1이 되거든. 두 근의 합이 1이 되었다는 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에서부터 왔다는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건 앞에 x 더하기 1이 곱해질 거니까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에요. 말로만 너무 해서 그런가? 어쨌든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뭐 얘네들도 차수 낮춰가지고 찾아보시면 뭐 예쁜 거 나올 거예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부정방정식 이야기인데 이 부정방정식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라고 책에 되어 있거든요.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저 부정이라는 용어는 우리 어디서 처음 보냐면 1차 방정식 풀 때 처음 나와요. 왜 1차 방정식에서
부정, 불능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ax 더하기 b는 0. x는 이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니라고. 왜냐면 a가 0이 아니면 그때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지만 a가 만약에 0이면 그때는 b가 0이냐 b가 0이 아니냐로 나눠지고요. a도 0인데 b도 0이면 그때 x는 무수히 많다.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x는 없다. 얘를 부정 그러고 얘를 불능 그러거든요. 가능한 게 없는 거고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연립방정식 그러면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혹은 식의 개수가 더 많든가.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에 비해서 식의 개수가 부족한 거야.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나오는 게 부정방정식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정수조건 그랬거든. 얘가 좀 더 많이 보게 될 녀석이고 중요한 녀석인데 쓰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x, y가 둘 다 정수면 정수끼리 곱해서 정수가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겠다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랑 약간 비슷한데 인수분해는 아니고 그냥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고 상수항은 무시하는 거예요. 상수항은 내 마음대로 막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x랑 y로 이루어진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2xy 빼기 4x 빼기 3y 마이너스 4인데 이 마이너스 4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내가 조절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맨 앞에 2xy가 있으니까 x를 묶어보면 2y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 그죠? 2로도 묶을 거 그랬다. 2까지 묶어보면 2x로 묶으면 y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말했죠. x, y에 관한 1차식의 곱으로 이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저기가 y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들어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것도 y 마이너스 2를 만들 거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 3y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에 y 마이너스 2라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야 이게 y 마이너스 1을 묶일 테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더하기 6을 내 마음대로 쓴 거잖아요. 6을 갚아야지. 이렇게. 그리고 뒤에 마지막 상수항으로 요 녀석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앞에 있는 건 2x 빼기 3이랑 y 빼기 2 이렇게 묶일 거고 우변은 1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제 x, y 둘 다 자연수 그랬는데 그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라는 거니까 정수랑 정수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정해져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고. x, y가 실수 그랬으면 너무 많지만 이건 정수 그랬으니까 가능한 건 어차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일 거라서 얘가 1이고 얘가 10이든가 얘가 2고 얘가 5든가 얘가 5고 얘가 2든가 얘가 10이고 얘가 1이든가 혹은 반대로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0이든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5든가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2든가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1이든가 이렇게 8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우를 따져보면 물론 이 중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얘만 쳐다보면 두 정수의 곱으로 10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렇게 8가지가 있다는 거고 이 각각의 경우마다 자연수 x, y를 다 찾아보시면 돼요. 해보면 첫 번째 거부터 만약에 얘가 1이고 얘가 10이라고 치면 x는 2고요. y는 10이에요. 되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때는 x가 2분의 5거든요. 자연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5래. 5 집어넣어 보면 x가 뭐냐? 4예요. y는 4네요. 얘는 되네요. 이렇게 생긴 해가 있다고요. 마지막 요거는 10 얘가 10이란 얘기는 x가 2분의 13이라는 이야기니까 자연수 안 되네요. 그래서 얘도 버리셔야 되네요. 계속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이래. 그럼 x가 1이면 되는데 y가 마이너스 8이어야 돼요. 자연수 안 되잖아요. 버려야죠. 버려야겠죠? 버려야 돼요. 이 y가 계속 음수거든요. 마지막 것도 x가 마이너스 10이면
2x 빼기 3이 마이너스 10이면 x가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해야 돼요. 그냥 버려야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 중에 실제로 가능한 해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고 그 중에 x 더하기 y는 14 아니면 8이니까 더 큰 건 14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가 한 쌍만 나오리란 보장은 없어요. 연립방정식만 해도 해가 여러 쌍 나올 수 있잖아. 부정방정식도 여러 쌍 나올 수 있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정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x랑 y를 모두 다 소진해서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거야. 상수항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이거 갑자기 10이 됐잖아요. 이거 내가 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곱하기를 하려고. 그죠? x, y를 모조리 다 소진해서 어떤 곱으로 나타내고 나면 마지막에 붙어있는 상수항 요 숫자를 약수 찾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다 경우를 나눠서 찾아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이 달려있을 때 부정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실수 xy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2차식이 성립한다 그랬거든요. 2차식이고 xy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쟤는 그래도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얘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실수라 그랬거든. 무수히 많겠지. 근데 이건 정해져 있어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게끔. x, y에 아무거나 못 넣어요. 이게 푸는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에는 실수라는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대부분 어떻게 생겼냐면 완전제곱식들을 찾아가지고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거든요. 보시면 여기 9x제곱이고 6xy잖아요. 더 이상 x는 없죠. 9x제곱 6xy야. 누가 오면 좋겠어요? y제곱이 오면 좋지. 왜? 그럼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9x제곱이랑 6xy가 왔다고 뒤에 y제곱이 오면 좋아요. 그럼 나머지가 누구냐면 y제곱 빼기 4y 더하기 4 이렇게 생겼다고요. 써보니까 어때? 3x 더하기 y의 완전제곱 더하기 y-2의 완전제곱이에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래. 그럼 각각이 0이다 그런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y가 2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 여기가 만약에 상수항이 4가 아니라 3 이렇게 생겼으면 아예 못 찾아요. 1만 차이 나도 못 찾는다고. 여기가 만약에 3이었으면 여기 는 1 이렇게 되거든.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인 당연히 많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딱 설계되어 있는 문제만 여러분한테 나올 거라고. 근데 이거는 완전제곱인 게 눈에 보여서 그런 거고 혹시 완전제곱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실수 xy라며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판별식이 떠올라야 돼요. 이거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다고. 이거 만족하는 실수 y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x를 주인공으로 하든 y를 주인공으로 하든 0 이상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기왕에 x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x를 주인공으로 하는 판별식을 생각해 보면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보자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 c예요. 얘가 0 이상이어야 돼요. 실수 x가 존재해야 되니까. 마저 전개해보면 요거 9y제곱 마이너스 18y제곱 더하기 4고 36y 빼기 36이 0 이상이고요. 마이너스 9니까 우변 다 넘기고 9로 나누기를 하시면 y제곱 빼기 4y 더하기 4가 0 이하다로 바뀌어요. 즉 y-2의 제곱이 0 이하다가 된다고. 완전 제곱이 0 이하래 0인 경우 하나밖에 없는 거지. 부등식이지만 실제로 해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y가 2래. y에다 2 때려놓고 x를 찾으시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y에다 2 넣어보면 9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8 빼기 8 더하기 4냐? 이렇게 생겼으니까 9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4는 0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3x 더하기 2의 완전제곱이 0이다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완전제곱식을 찾아서 찾은 해랑 똑같은 거 나온다고. 이건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혹시 얘가 눈에 안 보이면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느 책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똑같은 단원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개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잘못 만들면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나서 찌꺼기가 남았어요. 그래서 안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처럼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이 눈에 바로 보이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 혹시 이게 안 보이면 판별식을 쓰는 거 괜찮다고요.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실수 x, y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x랑 y의 값을 직접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어차피 방정식의 해를 찾으세요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밖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다 설계되어 있는 문제만 여러분이 만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방정식 이야기고요.